안녕하세요. SDU 심리상담센터의 윤순 상담사입니다. 올바른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뇌의 작용도 정말 중요하고요. 또 심리적인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맡은 파트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화가 나고 너무나 상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또는 너무나 우울한데 어 호흡으로 바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또 호흡으로 바로 들어가더라도 또 우리 마음이 조금 더 빠르게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머리로 먼저 이해가 돼야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조금 덜 불편하게 되고 상대를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지 심리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나와 다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심리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심리 검사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병원에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검사하는 부분에는 MMPI라고 해서 567 문항 문제를 푸는 객관적 검사가 있고요. 또 나의 성격에 대해서 내가 갖고 태어난 기질이라든가 현재 환경을 통해서 형성된 나의 성격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검사하는 데는 TCI라는 검사 기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와서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비주류예요. 조금 흥미 위주로 가지고 오는 게 좀 더 쉽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들은 애니어그램하고 그다음에 MBTI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인제 유형은 1 유형부터 9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형을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1 유형이야. 이 사람은 2 유형이야.' 이렇게가 아니라 모든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내가 쪼끔 더 다른 사람보다 쪼끔 더 많이 이용하는 그 성격, 이 부분으로 쪼끔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3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사람이 머리 중심, 그다음에 가슴 중심, 장 중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머리 중심은 사고형이에요. 머리로 생각하고 뭐 논리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가슴 중심은 감정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지고 장 중심은 본능에 의해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이거를 인제 기업체로 얘기를 하면 머리 중심은 삼성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가슴 중심은 LG 사랑해요 LG 아시죠? 그다음에 장 중심은 현대 막 밀어붙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1 유형과 9 유형들이 있는데요. 8, 9, 1 여기 유형은 좀 장중심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이게 맞다.'라고 하면 막 밀어붙이는 부분들 본능적으로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 3, 4 유형은 가슴 중심이고요. 5, 6, 7 유형은 머리 중심이라서 공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쪼끔 탁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 유형부터 쪼끔 소개를 드리자면 1 유형은 개혁자 라고 되어 있는데 좀 올곧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융통성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음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좀 앞장서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건너갈 때 그 신호등 안에 꼭 그 라인에 맞게 건너시는 분들 또는 내가 낮에 지나가는데 가로등에 불빛이 이렇게 켜 있어요, 낮에. 그러면 구청에 전화해서 "빨리 불 꺼라." 이렇게 뭔가 사회의 개혁을 추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 경우에 1 유형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유형은 조력자라서 잘 상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형은 인제 감정으로 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이해하는 이타적인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남을 너무 이해하다 보니까 자신을 꾹꾹 눌렀다가 다른 데 가서 터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3 유형은 성취인이라고 해서 무언가 이렇게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넘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좀 경쟁하는 부분들 이런 거에 조금 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예술가인 분들은 이제 뭐 연예인들 생각해 보시면 아니면 화가 뭐 미술 뭐 이런 쪽이나 아니면 음악 쪽에도 좀 예술가 하면은 조금 예민하고 좀 까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예술가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탐구자
탐구자 유형은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만의 공간을 굉장히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 이런 분이 있다면 혼자만의 공간을 조금 예비를 해 두시고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어 모유형은 사회에서 잘 만나기 쉽지 않아요. 이분들은 밖으로 잘 이렇게 앞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뭐 회사에서 밖에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를 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오유형은 조금 자기 어떤 그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해서 공부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성인 같은 경우에, 육류형 같은 경우에는 좀 헐크해요. 그래서 한번 꽂히면 정말 올인해서 어 굳건하게 인제 그 일을 추진해 가는 성격이긴 한데, 약간 헐크와 같아서 정말 착할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정말 화가 날 때는 정말 헐크같이 막 좀 이렇게 자기 성격을 막 드러내는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치유형 열정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해피한 분이에요. 이 유형, 그 9 가지 유형 중에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행복을 쫓다 보니까 뒤에 부분에 대해서 일처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팔유형은 인제 지도자로 강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인제 리더형들 중에 이 유형이 많은데, 뭐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지도자형에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구유형에는 조정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 좀, 이 구유형이 중간에서 역할을 좀 잘해요. 카운셀러 역할을 해서 둘이 화해하게끔. 예. 그리고 또 뭐 어려운 일들이나 갈등이 있을 때 뭔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자기 마음 안에 꾹꾹꾹꾹 눌러서 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쪼끔 누른 게 오래됐거나 그 강도가 심할 경우에는 좀 암에도 좀 노출이 잘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들을 누구나 개개인별로 다 9 가지 유형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 유형 중에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 단점들이 다 장점들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서 그 안에서 복음으로 성화되어 나가잖아요. 이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다 할 만큼 성격이 쪼끔 더 발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우리가 제일 요즘에 핫한 MBTI 유형별 특징입니다. ESTJ, 그다음에 INFP, 이렇게 해서 유형별을 이렇게 4 가지씩 묶어서, 아니면 뭐 ENTP, 뭐 ISFJ,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검사를 통해서 자기의 유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검사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유형인지 살짝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로 알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조금 올려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인데 그때 내 기분이 어떤지. 음. 어 난 친구들이랑 놀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 나 너무 피곤해. 집에 빨리 가서 쉬어야지. 나 며칠은 좀 푹 쉬어 줘야지.' 이랬다. 또는 '친구들이랑 놀아서 너무 좋아. 너무 막 행복해. 나 내일도 놀러 가야지.' 뭐 이렇게 달라요. 친구들을 만날수록, 사람을 만날수록 기운을 받는 유형은 외향형 2로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만날수록 기운을 뺏기는 유형은 내향형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을 만나고 나서 며칠을 쉬어 주거나 이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인지 쪼끔 유추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유형은 말이 달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휴게소에 멈춰서 음료수를 달라고 한 상황이에요. "무슨 음료수를 달라고 했을까?" 이럴 경우에 S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무슨 휴게소에 멈춰서 음료수를 달라고 해." 이렇게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분이고요. N은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헉, 무슨 음료수 먹었겠어? 따뜻한 거 먹었을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을까? 아니면 뭐 카라멜 마키아토 먹었을까? 주스 먹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유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 "기분이 우울해서 머리 파마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T 같은 경우에는 "얼마 주고 머리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F 같은 경우에는 "왜 우울했어?" 그러니까 초점이 다르죠. F는 감정형이에요. 그래서 쪼끔 T하고 F하고의 차이가 쪼끔 있어요. 근데 T가
마냥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T는 "얼마 주고 머리 파마했어." 이렇게 하지만 공감이 잘 안 되지만 실제로 "얼마 주고 했어." 그러면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의 돈을 얼마 머리 파마값을 정말 준다든가 뭐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유형입니다. "여행 갈 때 나는 어떤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그건 제 유형이에요. 며칠 전부터 막 세밀하게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시간을 막 세워 가지고 가는 그 유형인 거고요.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여행을 즐긴다. 오늘 당장 떠나." 뭐 이래 가지고 막 준비 가서 뭔가 필요한 거는 부족한 건 거기 가서 사면 되지." 막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다 다르다. '아 나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쟤는 왜 저랬지? 쟤는 왜 저러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아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이 또한도 하나님이 유형을 다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그 유형별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훈육을 할 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 '우리 자녀는 도대체 왜 그럴까? 잘 기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금 덜고 좀 이해해 보고자 올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알버트 반두라라는 학자가 실험을 한 거예요. 요 가운데 보면은 인형 있죠. 요거 인형인 거고요. 방 안에 성인이 들어가서 이 인형을 어 뭐 때리거나 하고 있을 때 그거를 다른 친구들은 다른 방에서 모니터로 보게 되는 거죠. 이 실험을 했는데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을 본 친구들, 또는 그 방에 들어가서 성인이 그 인형을 가지고 굉장히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친구들, 또 여기는 이 인형이 있든 말든 무관심하게 자기 할 일을 한 그 부분들을 본 친구들, 이렇게 세 가지 실험군으로 나눴고요. 그렇게 실험군에 따라서 결과가 공격 행동을 본 친구들은 공격 행동을 그 방에 넣어 놨더니 그 공격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 행동을 본 친구들은 그 방에 넣어 놨더니 똑같이 친절 행동, 또 무관심한 행동을 본 친구들은 무관심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녀한테 내가 뭔가를 하기를 바라서 잔소리를 하기보다, 우리 아이가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행동을 내가 모범적으로 계속 보여주면 우리 아이가 내가 뭔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정말 모델이 되고 모범이 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한테도 얘기할 때 성령님도 받고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또 다음 부분으로 내가 어떻게 좀 어려운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알버트 앨리스라는 그 심리학자가 만든 유형인데요. ABCD 유형이라고 해서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라를 봤어요. 근데 너무나 놀랐어요. 자라가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내가 자라한테 정말 공격을 당하겠구나. 자라가 내 발을 물어뜯겠구나. 막 이렇게 비합리적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 가지고 충격을 먹어서 잘못된 이제 비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집에서 요리를 하려고 보는데 소뚜껑을 보고 굉장히 놀란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합리적 사고를 논박하는 거예요. 자라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날 확률, 자라가 나를 물 확률, 요런 거를 하나하나 논박을 통해서 그걸 합리적 사고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창세기 3 장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내 안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불신앙을 통해서 내가 그걸 계속 키워갈 게 아니라 이 불신앙이 들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또는 강단 말씀, 또는 핵심 메시지,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논박을 통해서 정말 합리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유익한 거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실험을 통해서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요건 올렸는데요. 갓 지은 밥을 하나는 한 유리병에는 "고맙습니다." 한 유리병에는 "짜증나." 이렇게 붙여 놓고 한 달 동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나 보니까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병에는 밥 위에 하얀색 곰팡이가 이렇게 아주 구수한 곰팡이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짜증나."라고 말을 들었던 밥은 악취가 나는 곰팡이, 썩은 곰팡이, 검은색 곰팡이가 이렇게 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이렇게
권세가 있다. 우리는 또 특히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또는 타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학자가 물을 담아 놓고 그 물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물의 결정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물은 답은 알고 답 그러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 이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어로 뭐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거고요. 다른 나라 말로 각각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했을 때 결정들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맺힌 게 보여집니다.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얘기를 직접 책에 올린 거고요.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한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예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안 좋은 말을 무례했을 때 뭐 "망할 놈", "악마", "유풀",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결정들이 다 망가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 전에는 이렇게 망가졌는데 기도 후에는 이렇게 결정이 굉장히 예쁘게 다시 맺혔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뭐뭐 해 주세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뭐 하지 못해." 이러면은 다 망가진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심부를 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다 해 드렸고요. 네. 다음은 인제 신체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신체를 통해서 어떻게 몸을 좀 이완을 시키고 또 나의 긴장을 풀어 주고 이 불안 강도를 낮춰서 정말 호흡이 잘 되게끔 정말 건강한 몸이 되게끔 나를 자신을 좀 신체를 만들지 다음 타임을 통해서 또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근혜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